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오늘 오후 중부지방과 내륙 지역 곳곳에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기상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아랑 캐스터, 지금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고 있던데요. 피해가 발생한 곳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후 들어서 1시간에 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공세천 다리 밑에 SUV 차량 한 대가 침수돼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이렇게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다음은 대전 서구의 모습인데요. 대전에도 오후 2, 3시경에 갑작스레 비가 쏟아지면서 시내 곳곳의 도로와 지지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인천시 서구 정서진 인근 해상에서는요, 용오름 현상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용오름은 땅이나 바다 표면과 하늘에서 부는 바람의 방향이 서로 다를 때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는 건데요. 용오름이 10분 넘게 이어지다가 사라졌다고 목격자들이 전했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지역 그리고 충북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이 비구름대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세찬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북 남부 지역과 전북 지역에는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이번 소나기는 아주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밤을 지나 내일 아침까지도 강한 소나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에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오후에 또다시 충북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 그리고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한 차례 더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 양은요. 중부 내륙과 경북, 전북 내륙 지역의 최고 80mm가 되겠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다시 내일 오후가 되면 충청과 남부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 제주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작스레 쏟아지는 소나기에 침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센터에서 호우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발생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과 부산, 전남,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전남, 제주 등에서만 적용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내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이미 확산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도 증가하면서 강화된 방역 수칙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등에서 비롯된 2차, 3차의 연쇄 감염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3월에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2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먼저 다중이용 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클럽과 유흥지점,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등 12개 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 행사, 모임에 대해서도 집합 금지가 실시됩니다. 학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됩니다. 이외에 음식점이나 목욕탕, 결혼식장 등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환자 발생이 적은 강원과 경북의 경우 거리두기 2단계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위기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번 주말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지 여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합심하여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가 방역의 최전선에 자리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은 환자 병상 배정을 중증도에 따라 중앙에서 배정하며 중환자 병상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전공의 집단휴진 등에 대해선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할 때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은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모든 해수욕장은 오늘 밤 12시부터 긴급 폐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이어서 각 지역들 상황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부터 잘 살펴보죠. 서울에서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22명을 포함해서 어제 하루 12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와 예배 참석자, 8.15 행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차병원에서는 입원 중이던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진료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소식은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28명 늘었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22명 증가해 누적 454명이 됐고 광화문 집회 관련 서울 확진자도 8명 늘어 모두 36명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역학조사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와 8.15 행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교회가 제출한 기존 자료와 대조해 허위 누락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손해배상 청구 등 방역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당시 주변에 체류했던 시민들의 전화번호 1,500여 건을 확보해 검사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시청 공무원 5명은 앞서 15일 서울 은평구 기독교 수양관인 팀 비전센터에서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 분당 차병원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 진료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분당 차병원은 암센터 격리병동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가 오늘 새벽 확진돼 외래 환자를 받지 않는 등 진료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이 간호사가 일하는 신관 10층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시 누적 확진자는 2,749명으로 이 가운데 격리 중인 경우는 1,094명, 완치 후 퇴원은 1,639명, 사망자는 16명입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의 80% 이상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기용 기자, 확진 판정 간호사가 코로나19 환자들을 치료했던 건 아니네요. 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이곳 마산의료원의 20대 여성 간호사는 응급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를 해왔다는 건데요.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마산의료원에는 경남의 코로나19 환자 28명 가운데 23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마산의료원 응급실을 오늘 오전 긴급 폐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18명 가운데 마산의료원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이 10명, 가족 7명, 응급실 이용 환자가 1명인데요.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조금 전 마산의료원 내 접촉자 가운데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1명은 내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마산의료원 측은 이르면 내일 아침 7시 응급실을 다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는 오늘 현재까지 8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양산에 거주하는 50대와 70대 여성 등 2명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자입니다. 가족과 친척 사이 2차 감염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거제의 20대 여성이 어머니로부터 감염됐고 창원에서는 40대 남성 확진자의 이종 사촌과 이모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 191명, 입원 환자는 28명입니다. 경남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1,200여 명 가운데 아직 70명 정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는데요. 경상남도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비대면 예배 전환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는 어제와 오늘 이틀 새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원주 체조교실발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영기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십시오. 예, 원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7명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 신규 확진자는 앞서 확진 판정을 받은 원주 40번과 45번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로 분류되는데요. 원주시 당국은 이 신규 확진자들의 자세한 동선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주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61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명이 불과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는 주로 무실동 체조교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체조교실과 관련된 확진자는 나흘 동안 20여 명에 달하고 해당 체조교실 회원과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원주 명륜초 병설유치원 교사 1명과 교사의 가족 3명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기존 확진자 가운데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특히 개학 이후 등교한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교육당국은 원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모든 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270여 곳에 달하는 어린이집엔 휴원 권고를 내렸습니다. 원주시는 지금 원주 대성고와 원주중학교에서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모두 1,10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홍천군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과 접촉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강원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모두 129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을 최대 고비로 보고 외출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농어촌까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데다 음성 판정 이후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호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광주에서는 오늘 하루 5명, 전남에서는 어젯밤부터 1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21명 모두 지역 감염 사례입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감염 경로가 뚜렷하지 않은 한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지역 행사장에서 수행비서가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 진단검사를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서는 어제 중학생이 확진되면서 오늘 학생과 교직원 등 약 500명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유치원부터 고교생들까지 다음 주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서는 화순과 영광, 진도, 순천, 곡성 등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웃이나 가족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사례와 함께 대형마트 푸드코트에서 식사하다가 감염된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음성 판정자가 양성으로 바뀐 사례가 최근 엿새 동안 8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음성이 나왔더라도 자가격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지역의 최근 사흘간 확진자가 26명에 이르는 등 증가세가 가파르고 지역도 여러 곳이라며 외출과 외식, 소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호입니다. 자, 이번에는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현재 유행의 양상을 큰 틀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심각하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죠. 예. 앞서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절대적인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환자의 퍼센트도 20%를 넘어서고 있고 무엇보다 고령이신 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집단에서 지금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네.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 발생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너무 안 좋은 사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환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으로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고 네. 또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3단계로 상향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죠. 지금 보면 유행의 발생 양상이 그리 줄어들지 않고 있고 지방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인도 이미 보입니다. 또 이제 휴가철이었었는데
대개는 수도권에 계셨던 분들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휴가를 보내셨던 경우가 많았을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방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정부로서 뭐 방역과 경제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경제적인 부분도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에 강화의 조치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확진자가 이렇게 급속히 늘다 보니까 병상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체감하는 위기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이 병상의 부족, 의료의 부하의 정도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의 연령대가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생활치료센터 같은 곳들은 금방금방 확보를 해 나갈 수 있지만 예. 고령이거나 만성질환이거나 중증인 분들을 볼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정부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는 생활치료센터 쪽은 좀 많지만 그 이외의 시설들, 특히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에 병상 확보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으로 전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벌써 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병상의 부족 상황은 절대 여유가 있지 않다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중환자 병상도 30개 정도 추가로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정도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숫자만으로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네. 확보를 금방 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중환자라는 게 그냥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과 장비가 같이 있어야 하는데 되게 그런 곳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갖고 있죠. 그런데 대학병원들은 다른 환자분들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시설을 바꿔서 코로나 환자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구조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단기간에 중환자 병상을 많이 확보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지금 정부가 발표한 그 숫자도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고령자의 숫자를 감안한다면 금방 포화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적재적소에 위치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공산이 꽤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중환자를 볼 수 있는 대개 이제 대학병원들이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다라는 면도 있죠. 환자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시간 내에 환자를 이동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확산세가 지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도 중증의 환자분들이 발생한다면 대처하기 어려운 면들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난 3월경에 이제 그 1차 대유행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역 검사 추적 격리 이게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해서 넘겨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 부분이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한번 해주신다면요. 환자 발생이 너무 많으면 그러한 조치들이 다 적절하게 작동하기가 어렵죠. 네. 사실은 대구에서 굉장히 많은 환자분이 발생했었던 그 시기에도 이제 역학조사를 다 한다는 건 사실은 거의 잘 되지 못했습니다. 검사하고 격리하는 것으로 거의 바로 넘어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수도권의 환자 발생이 계속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선을 공개한다는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검사가 가진 한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앞서 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나온 것이 감염자가 아니라고 완전히 판단해주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예. 아직은 잠복기 상태여서 바이러스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격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활동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킬 위험을 낮추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일종의 넓은 범위의 격리라고 볼 수 있거든요. 환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이어지는 전파를 최대한 막아주는 이 부분에 좀 집중이 되어야 우리가 환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제 주변에서도 이제 검사를 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해 하다가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안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접촉의 정도에 따라서는 조금 의미를 달리 부여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밀접한 접촉이 있었던 분이라면 네. 검사에서 음성인 것이 아직까지 발병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감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음성이 나왔으니까 이제 활동해도 된다. 이것이 절대로 아니고 최대 잠복기까지 활동을 멈추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자, 거리두기 2단계 관련해서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한 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한 조치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 시설이 아닌 걸로 지금 일단은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곳을 통해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카페의 특성을 좀 한번 분석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카페나 음식점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전파 위험을 가질 수밖에 없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간과했다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허용한 부분이 있었던 것뿐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 대규모의 환자 발생이 한 카페에서 벌어지면서 이 부분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카페는 일단 그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를 섭취하는 시간이 있고 또 이제 그 안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하면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그렇죠. 길어지는 경우가 네. 많거든요. 또 이번에 발생했던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구조상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었고 또 거기에 냉방기 사용과 더불어서 아주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카페든 음식점이든 마스크를 벗고 있고 장기간 머물 수 있는 상황 그런 곳이 다중 이용 시설이라면 전파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이제 방역보다는 치료 지원 쪽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면은 서둘러 어떤 걸 준비해 둬야 할까요? 네, 사실은 지금 뭐 이미 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당장 대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무엇보다 병상과 인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좀 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약물에 대한 부분도 뭐 제한적이지만 쓸 수 있는 약물의 확보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이 발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걱정스럽죠. 네. 사실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발표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충분한 수준인가에 대한 이견은 있었지만 네.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의 효과를 보여주었던 항바이러스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 치료의 옵션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텐데 사실은 초기에 예상했던 것처럼 이게 이미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약물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공급에 제한이 있었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닥뜨렸고 특히 환자 발생이 많아지고 있는 특히 고령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걱정스러운 거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네. 최대한 환자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검토에 들어간 건 가장 확실한 코로나 대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침체 와중에도 2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던 만큼 재난지원금 효과는 입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 취약계층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도 검토 배경이 됐습니다. 코로나의 확산까지를 고려해서 대응책의 여러 계획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선 추석 전 지급이라는 시간표도 거론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선 정부가 빚을 내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추진해야 하는 건 부담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이 14조 원 넘게 쓰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데요. 거기에 대한 막대한 비용 부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1차 재난지원금 때도 정부는 전국민 지급 방안에 반대하다가 정치권의 요구로 돌아섰습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번 일요일 정례 회의에서 재난지원금 문제를 조율할 계획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와 수해 대책을 생각해서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며 찬성 입장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안을 조기 성사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방안 시기 등 구체적인 사안은 외교당국 간에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위원회 회담 결과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조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현장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곧 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대해선 수도권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신뢰할 수 없는 정치적 수사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한때 한 차례 강한 비가 곳곳에 쏟아졌는데요. 지금 또다시 서쪽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소나기 구름입니다. 일단 경기 서부 지역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일부 강원 북부 지역에도 현재 강한 소나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소강 상태된 서울 지역과 충북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우특보 상황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 충청의 남부 지역과 전북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에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이번 소나기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먼저 소나기 예상 강수량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과 전북 지역,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최고 8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내일 오후 한때도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 지역에는 5에서 40mm,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의 또다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소나기도 역시 천둥, 번개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지방 그리고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부산이 24도로 출발하겠고요. 여수 25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낮 기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4도, 전주, 광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제주 부근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점차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8호 태풍 바비가 북상 중인 상태인데요.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부근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한 소형급의 태풍이지만 점차 주말을 지나 세력을 키워나가면서 다음 주 수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